GM이랑의 합작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이번에 관세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상호 관세로 낮아지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생길 만한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제 간밤에 또 이슈가 정말 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슈들이 정말 너무 큰 것들이 나와줘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관세 관련된 이슈들 좀 접해드리면서 지금 좀 어려운 시장 하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 같이 좀 분석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제가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좀 신뢰할 만한가, 앞으로도 쭉 이대로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역시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염두를 하고 시장이 무너질 거를 어쩔 수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관세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들 사이에서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 과정 하에서는 일정 정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연준 입장도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충격이 좀 있은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을 또 본격적으로 말아 올리는 그런 장을 이제 연출하게끔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증시는 계속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낙폭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 미국 증시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흐름에 대비해서는 나름 뭐 선방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지수는 무너지고 있고요. 뭐 이동평균선 200선 지지받고 한번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간밤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우 역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을 연출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솔직히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ADP 2월 미국 민간 고용이 7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이게 전망치를 상당히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고용 지수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한 3월, 2월 정도부터는, 특히 3, 4월 정도부터는 경기 발표되는 지표들이,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간밤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로 좀 떠오른 게 미국 백악관에서 멕시코랑 캐나다산 수입 자동차에다 관세를 한 달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캐나다랑 멕시코에다 관세 25% 그대로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관세를 부과해 놓고 특정 업종만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동차 업종만 지금 풀어준 거죠.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캐나다랑 멕시코를 위해서 풀어줬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지레 겁을 먹고 빨리 달려와가지고 뭐 협상의 테이블로 앉아가지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뭐 일기 정부 때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냥 이거 뻥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 나의 협상 스킬이 안 먹히네? 그러면은 안 되지, 먹히게 해야지 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단 관세를 부과해 놓고 조금씩 그걸 완화해주는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완화해주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자동차부터 해줬죠. 일단 자동차부터 그런 관세를 뭐 하고 많은 섹터들인데 왜 하필 자동차부터 유예해줬냐? 이게 가장 좀 적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도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캐나다나 특히 이제 멕시코 쪽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넘깁니다. 그랬을 때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진행이 됐었고 GM이나 뭐 포드나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의 이득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버리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결국 수익성도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쪽부터 풀어줬다라고 보여져요. 뭐 어부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입장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GM이랑 또 맞잡고 현대차 그룹이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한숨을 좀 돌렸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자동차가 관세 피해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일정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구나, 좀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 뭐 기아, 현대차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일제히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뭐 HL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 역시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 달 정도밖에 면제를 안 해준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한 달 뒤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25% 관세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예외를 시켜준 거잖아요. 자동차만.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는 사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양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같이 관세를 적게 물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다 같이 진짜 관세 높게 부과하면서 전쟁으로 가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설마 이거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까? 그렇게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저는 대응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관세가 같이 낮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관세를 낮춘다라는 것은 비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거고, 그게 소비자 가격에도 좀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좀 덜 적용이 되게 되면 제품 가격을 관세를 부과 안 하는 만큼 더 낮춰서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의 동맹국들 간의 이 지구촌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의 제품들, 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적인 이득을 보면서 좀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갖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되면서 다 같이 낮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장기적으로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 경감수 전망 속에서 트럼프랑 이제 트루도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다 관세 부과해 놓고 나서 트럼프가 일단 자동차만 일단은 뭐 한 달 면제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루도 총리는 뭐 우호적이었다 얘기하고 펜타닐이나 이런 마약 관련해서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이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더 빨리 노력해라,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펜타닐 그 마약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게 되면 관세도 계속해서 유예해주면서 뒤로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같이 좀 회담을 하고 나서 마찰이 좀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되다 보니 좀 떨떠름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다 같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뿐만 아니라 정보 지원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힘없는 국가가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화해해야 되고 먼저 같이 잘 지내보자고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백악관 파국도 이제 저는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조만간 미국과 실무회담을 다시 진행하겠다, 우린 준비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고, 젤렌스키도 긍정적 움직임, 내주 회담서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때 좀 어찌 보면은 언성이 높아질 뻔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회담이었는데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풀어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쟁도 종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종전으로 가게 되면 또 건설기계 쪽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담이 좀 안 좋게 끝났다라고 해서 막 건설기계가 조정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걸 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안보실장이 트럼프가 그리고 또 연설을 했었는데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서 한국한테 관세 4배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서 타겟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이거 좀 보고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한미 FTA 체결하고 나서 사실상 관세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진짜 몰라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일단 관세로 일단 압박을 시켜놓고 빨리 이거 사업 참여해라. 야 한국 니네 우리 동맹 아니야? 빨리빨리 미국에다 투자해야지. 자꾸 그렇게 굼뜨게 생각 좀 해볼게요. 소극적 태도 취하면 바로 공격 들어간다. 같이 우리랑 편먹고 대박 날래? 아니면 그렇게 자꾸 어중간한 포지션 취할래? 압박을 저는 가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과연 몰라서 이런 언급을 했을까? 좀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압박을 가한 거예요. 야 한국 니네 지금 우리가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이는 거야? 빨리빨리 우리 뒷공문이 붙어가지고 돈 빨아먹어야지. 같이 부자 돼야지. 뭐 하는 거야 한국? 약간 이런 포지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맞을 겁니다. 사학과적으로는 이거 아주 뭐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아니 쟤 뭘 모르나? 왜 저런 언급을 하지? 그럼 우리는 일단 화들짝 놀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금 정부 쪽에서도 화들짝 놀랐죠.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우리 관세 공격한다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관세 공격할 듯한 언지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4배 부과하겠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도 생기고 뭐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안보실장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한시 바삐 이제 미국한테 달려가가지고 빨리 이거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하겠다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세도 좀 같이 유예 좀 시켜줘라. 한국 자동차들도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띨 겁니다.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제약바이오, 반도체.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가스관 관련된 이 이슈도 한국이랑 일본에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조선에 대한 그 도움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한국에 니네 철강, 뭐 가스관,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협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니네 자꾸 아무 말이 없네? 그러면은 니네 우리랑 뭐 안 할 거면은 니네한테도 관세 그냥 때려버릴 거야. 약간 진짜 깡패 같은 뭐 그런 이제 입장인데 저는 뭐 근데 빨리빨리 미국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득은 불을 보듯 뻔하게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덥석 빨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굼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러다가 한국이랑 안 한다 그러면 어쩔 건데 닥쳤던 개 되는 겁니다. 그냥 관세만 두드려 맞고 그냥 아무것도 못 얻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압박 줄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정부 쪽에서도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인데 뭐 알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가스관 이런 알래스카 얘기가 나오면서도 세아제강, 네스틸, 휴스틸 급등이 이제 나오면서 연일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아제강 주주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일제히 철강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그 저가 물량 철강들을 밀어내기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 당장에야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송유관 주들이 먼저 움직이지만 뭐 판텀핑 관세 그 후판 관세 얘기 나오면서 동국제강이 움직였듯이 다른 철강주들도 이제 하나하나 움직일 겁니다. 뭐 자동차 관련된 철강도 움직일 거고 건설 관련된 철강도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 조선 관련된 철강 후판 철강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스관 철강주들부터 먼저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다른 애들도 다 가게 될 거예요. 순서상 그 관세 부과하는 업종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 우선순위로 보시고 뭐 한국단자나 HL만도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장기적으로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조선에서도 이제 LNG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철강의 세아제강, 뭐 넥스틸, 휴스틸, 뭐 세아제강 지주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삼성중공업과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 쪽에서도 이제 HMM 종목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니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직스 각종 이제 해운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운 쪽이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국선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 해운사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그쪽에 있어서도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밀어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졌었던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들 뭐 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화학업종들도 좀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우주항공 방산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차선책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뭐 한 차례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다시 신고가 쓰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결과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듯이 요즘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섹터이지만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건 건설기계 섹터입니다. 전진건설로봇이라든지 두산바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 쪽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숙이고 들어가면서 종전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압박을 저는 떨쳐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대인프라코나 SY스틸텍까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건설기계 쪽이 눌림목이 나오면 기회로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미국보다도.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거의 급락을 하다시피 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달러 기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해가지고 사실 불안했거든요. 다들 아셨겠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만큼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고 한국을 떠나감으로써 어려워질 수 있겠다.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투자 자금이 다 이탈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찌 보면 이제 손해들 그리고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144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더 떨어지기를 좀 바라야 되고 1440원도 물론 높은 거지만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제 타이밍 좋게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구나. 미증시는 무너지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제 주변국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세금적인 혜택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죠.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갔잖아요. 다른 국가들 갈 때. 그래서 그런 저평가 매력도의 세금적인 혜택까지 고려했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거나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기깔나게 잘하고 있는 거 있죠? 계속 에너지는 drill baby drill 계속 공급을 늘릴 것이다. 유가는 더 낮출 것이다. 중동까지 압박하고 있죠. 유가가 어느덧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한 80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제 65불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66불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 기세로 떨어지게 되면 65불 깨지는 것도 뭐 머지않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물가는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세로 인한 충격 때문에 시장 충격이 있을 수야 있겠고 물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가를 낮춰주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저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유가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생산 단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 그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도 싼 값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 소비도 더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장사도 더 잘 되고 기업도 이윤이 더 많이 남고 결국 상호 관세라는 걸 부과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관세를 낮추는 방향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다 같이 올리는 건 그냥 같이 죽자는 건데 그렇게 뒤처지는 방향성을 취할 멍청한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상호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기업들의 이윤 역시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소비자들이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뭐 미국 브랜드들도 이제 입는 옷들이 있는데 뭐 폴로라든지 브룩스 브라더스라든지 뭐 다른 미국 브랜드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타메 hil피거라든지 유명한 우리나라에 이제 와 있는 브랜드들. 이게 솔직히 폴로나 막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구가 또 유명하기도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너무 비싸고 직구로 가면 훨씬 싸니까. 근데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막 다운이 되게 되면 뭐 미국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죠. 옛날에 그 영화관 쿼터제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도 우리나라 그 지켜야 된다 영화 산업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그 노무현 정부였죠. 그때 이제 그 이준기라는 배우가 막 거기 나서서 연설했던 거 막 영상 요즘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자신 없습니까? 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기업들과 이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죠 또.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 영화 산업 다 먹히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금 컨텐츠 미디어 산업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도 세계적인 거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GM이랑의 합작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이번에 관세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상호 관세로 낮아지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생길 만한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제도적인 개선만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정말 놀라운 호황기를 또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관세를 부과하고 계속 말이 바뀌고 막 관세 관련된 얘기들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 시장은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관점인데 물론 잠깐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수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미국이 연준 입장에서도 관세가 빨리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지 이게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니 4월, 5월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됩니다. 그 사이에 미증시는 또 계속 어려운 국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락하게 되면 연준이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텐데 그때부터는 정말 초대박장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때를 숨죽이면서 기다리시고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현금 50% 이상을 잘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책. 우리나라에 이제 협업을 유도하고 있는 거. 가스관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를 바라보면서 건설기계라든지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을 저는 좀 각별히 눈여겨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데도 어려우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아마 미증시를 수익률을 이기는 시점이 이제 곧 펼쳐질 거예요. 그런 점을 이제 좀 고려하시면서 한국 증시의 이제 투자적인 매력들을 고려하셨을 때 어떻게 내가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해석하고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떠 있는 상황에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내용들만 딱딱 집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거기 이제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채널 홈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비밀번호 개인정보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45,000명을 넘어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5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게 되면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많은 기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내가 구독을 안 눌렀다. 내가 이제 지인 소개나 뭐 친구 소개, 가족 소개로, 뭐 연인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혹은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여기저기 좋다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던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채널이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시간 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